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돕니다. 여기를 풀면 꽉꽉 막힌 이 좁고 기다란 배수관 안에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위아래는 움직일 것 같은데 위에서 떨어졌대요. 20cm 정도 됐다는데 여기 걸려있지 않을까. 이제 위에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 안에 새끼 고양이가 갇혀 있습니다. 생사의 기로 속에서 마침내 구조대원이 출동했습니다. 배수관을 자르지 않고는 살릴 방법이 없는 상황. 그런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고양이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습니다. 있나요? 있어요. 있어요? 거기 있어? 난 몰라. 랜턴 거꾸로 돼 있어. 거꾸로. 아직 살아있는 걸까요? 1분 1초 애가 탑니다. 아 물려요. 놀란 고양이가 뛰쳐나가지 않도록 뜰채 그물을 씌우는데요. 안타까운 마음에 사람들도 가던 길을 멈췄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잠깐 손을 잡을게요. 얘 아파서. 감사합니다. 이거 망을 주시고. 아니, 이 망으로 하시면 돼요. 살아있어도 큰 부상을 당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되는데요. 잘 잡. 꼭 잡으세요. 여기. 됐다. 아니야 멀쩡한데 뭘? 다행히 고양이가 움직입니다. 숨이 막힐 것 같은 3시간을 용케도 잘 버텼습니다. 어쩌면 오늘 아무도 모르게 사라져버렸을지도 모릅니다. 그곳에서 얼마나 떨었을까요? 도시의 삶은 매 순간이 위험입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길에서 구조 요청이 들어오는 고양이들을 보면 되게 자생력이 없는 그런 길고양이들이 더 압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차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고 극도로 열악하게 살다가 짧은 삶을 마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이 도시 곳곳에는 고양이도 같이 살아갑니다. 한적하고 여유로운 도심 한가운데 바람처럼 도둑처럼 사람 눈을 피해 다니는 고양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쫑긋선 귀와 큰 눈망울. 녀석은 민감하게 주변을 경계합니다. 사람이 다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않는데요. 길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고양이와는 외모부터 다릅니다. 녀석이 발걸음을 멈춘 건 집에서 새어나오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입니다. 흰둥이와 사람 사이엔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흰둥이는 한 방송에서 벌이란 이름으로 귀여움을 독차지했던 바로 그 고양이. 터키시 앙고라와 같은 품종입니다. 새하얀 털이 우아한 터키시 앙고라는 요즘 반려동물계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당신 먹으러 가자. 빨리 가자. 빨리. 당신 먹으러 가자. 요즘 집에서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고양이가 무려 115만여 마리를 넘어섰는데요. 제가 가요, 이거. 반려동물 5마리 중 1마리는 고양이일 정도로 그 인기가 대단합니다. 이거 털 빗자. 아직 좀 오, 다
털 날리는 거 봐. 이렇게. 치명적인 매력 뒤에는 치명적인 단점도 있습니다. 이거 봐, 오세요, 이거 봐. 아우. 옷에 엄청 많이 묻어. 하지만 네.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존재는 가족이죠, 뭐. 가족이라 생각하고 내 자식처럼 뭐 이렇게 자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동물이라도 내가 사랑하고 이뻐하니까 가족이죠. 흰둥이도 처음엔 가족이 있었습니다. 길에서 살아가는 품종묘는 유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흰둥이의 눈이 이상합니다. 제대로 눈뜨기도 힘들어 보이는데요. 이대로 얼마나 된 걸까요? 짓무른 눈가에선 연신 눈물이 흐릅니다. 여유도 잠시. 흰둥이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아마도 이 녀석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장화시는 고양이로 유명한 스코티시 폴드와 외모가 비슷합니다. 여느 길고양이와는 다르게 사람에 대한 거부감도 없습니다. 아파트 화단에 흰둥이가 또 나타났습니다. 그 뒤를 쫓아가 봤는데요. 오래된 아파트의 계단 아래, 사람이 보일 듯 말 듯한 그곳에 놀랍게도 흰둥이의 아지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가 아닙니다. 그곳엔 이제 태어난 지 3개월 정도 돼 보이는 새끼 4마리와 1살쯤 된 엄마 고양이도 보입니다. 외출이 잦았던 흰둥이는 아마도 이 새끼 고양이들의 아빠 같습니다. 밤이 되자 호기심이 많은 새끼 고양이들의 장난기가 발동합니다. 전선줄이 위험한 줄도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불빛 아래 드러난 새끼들의 몸 상태도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녀석들은 왜 이곳에 살고 있는 걸까요? 이 밑에 고양이 살고 있잖아요. 네. 네. 아, 그게 지금 2번째인 것 같습니다. 새끼가 2번째. 네. 아, 그래요? 여기 밥 주시는 분도 있어요. 그 밑에 고양 사료도 있던데. 아, 예, 있습니다. 아, 이 동에 살으십니다. 이 동에 살고 계세요? 네. 아, 혹시 몇 호인지 알 수 있어요? 혹시 그분하고 연락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고객께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걸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밥을 챙겨주는 사람이 원래 주인은 아니었을까요? 이사를 간 것 같다는 추측 말고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는데요. 경계심이 없는 이 녀석 역시 사람 손을 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녀석만이 아닙니다. 온몸이 까맣고 눈빛은 노란 봄베이는 품종묘 중에서도 고가에 속합니다. 그런데 녀석의 한쪽 발이 이상합니다.
전혀 쓰질 못하는데요. 도대체 어떤 이유일까요? 차 사고가 아니면 혹시 학대라도 받은 걸까요? 살얼음판을 걷듯 검둥이의 하루하루가 위태로워 보입니다. 이렇게 한 해 버려지는 고양이가 2만여 마리, 지난 12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뭐 대학가에서 이제 자취를 하면서 외로우니까 하나 이제 길에 있는 고양이 주워서 키우시다가 이제 졸업을 하거나 뭔 때문에 이사를 가거나 했을 때 거기서 키우지 못하게 되면 이제 버려지고 가는 아이들이나 일단은 쉽게 그냥 키우시다가 내가 이사 갈 집이 동물을 못 키운다. 그러면 버려지는 애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우연히 찍힌 CCTV 영상입니다. 키우던 고양이를 버리고 주인은 사라집니다. 고양이를 버릴 수밖에 없는 사정은 제각각입니다. 우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좀 부담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사를 가게 됐는데 애완동물은 취급할 수 없다. 동물에 대해서 엄청 안 좋은 기억을 갖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결혼 때문에 버리게 되었습니다. 무작정 데려갔는데 가족이 너무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다시 밖으로. 그냥 고양이는 길에서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밖에도 길고양이들도 많고. 집에서 길러진 고양이들은 날카로운 발톱과 이빨로 무장한 사냥꾼과는 거리가 멉니다. 먹이를 구걸할 줄도 싸울 줄도 잘 모릅니다. 원래 길 생활을 하던 그런 난폭한 아이들한테서 당하고 뭐 물리고 뭐 깨물리고 핥히고 이렇게 상처 입고 사람들한테 상처 입고 잘 먹지도 못해서 병들어서 죽어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내 마음 가볍자고 가면 잘 살 거야 라는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9월 초 제작진은 동물보호 시민단체 카라와 함께 흰둥이 가족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예, 헛피스 있네요. 사람이 이쪽으로 데려갔다고 했거든요. 경비 아저씨가. 얘 지금 심각해. 저거 봐. 근데 저게 이제 다 조지 사갔을 때거든요. 애기들이 저만 하면 다 죽기도 하고 또 빈병이 또 퍼질 수도 있고 이런 상태라서 일단 전원 구조를 해서 이대로 두면 흰둥이 가족이 언제 위험에 처하게 될지 모릅니다. 특히 몸이 약한 새끼 고양이들을 생각하면 한시가 급합니다. 그날 밤 7시. 포획 시간은 고양이의 움직임이 활발한 저녁 무렵이 가장 좋습니다. 흰둥이 가족의 아지트부터 둘러보는데요. 평소와 다른 기운을 벌써 느낀 걸까요? 예민한 고양이들은 이미 자취를 감춰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눈에 띕니다. 결국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거의 쓰레기 창고와 같아서 병들기도 쉬운 환경입니다. 심각하네요. 그리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숨을 곳이 많아 포획도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바깥에 여기 이걸 다 빼내지 않는 한은 세상에. 본격적으로 녀석들이 다닐 만한 길목에 포획 틀을 설치했습니다.
고양이가 좋아하는 먹이를 놓고 기다리기를 무려 3시간째. 드디어 흰둥이 어미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영리한 녀석은 먹이에 쉽게 눈독을 들이지 않습니다. 다행히 차소리에 놀란 어미가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번엔 배고픔을 참지 못했습니다. 발버둥 치는 어미가 겁먹지 않도록 담요로 덮어줍니다. 괜찮아. 금세 안정을 찾은 어미는 지금 이 순간이 어리둥절한가 봅니다. 이어서 흰둥이 새끼 2마리도 포획됐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겁없이 동네를 다니던 줄무늬 고양이도 함께 잡혔는데요. 지금 아이 꼴 좀 보세요. 결국 이런 식으로 살다가 죽어가거든요. 보면은 양쪽 옆에 싸움에서 생긴 부상 상처 엄청나게 있죠. 양쪽 귀 옆에 보이세요? 이만저만 물어뜯긴 게 아니에요. 좀 꼬매고 치료해서 내보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아? 가서 싹 치료해보고 검사 좀 해보자. 그래. 이때 이 상황을 지켜보던 흰둥이 아빠가 멀어집니다. 기다림은 5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결국 밤 12시 철수가 결정됐습니다. 11개의 포획틀을 남겨두고 갑니다. 날이 밝자마자 흰둥이 가족의 아지트를 다시 찾았습니다. 두 마리의 새끼 고양이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밖으로 나오고 싶어 안달이 났는데요. 흰둥이가 아닌 이 녀석은 주워온 자식처럼 보이는데요. 먼저 건강 상태 확인부터 합니다. 미안. 굉장히 스피디하네요. 다 됐어. 눈 저거가 조심해. 탈락. 괜찮아. 아무 일 없어. 이 모든 게 낯설고 또 무섭겠죠. 얘가는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눈에는 호피스 감염이 있고요. 콧물도 조금 있네요. 물 거야. 고양이 세수한다. 완전히 꺼주 물 좀. 흰둥이들의 눈과 입 주변이 지저분했던 건 전염병 허피스 바이러스 때문이었는데요. 새끼 고양이의 경우 폐렴으로 발전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꼬리에 그 약간의 염증이 좀 있는데 심하진 않아요. 약만 먹으면 될 것 같아요. 호흡기 쪽 치료 진행하고 그다음에 경과 봐가지고 이제 예방 접종 진행할 예정이고요. 다리를 절던 검둥이도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 길에서 검둥이를 발견했을 때 목줄이 있었다는데요. 다리가 아픈 게 사람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보시면 왼쪽 무릎은 정상이에요. 오른쪽 무릎은
관절 강내도 문제가 있고 위 아래가 둘 다 비정상이거든요. 엄청 아프니까 좀 지금 이러면 무릎이 아파요. 나이를 생각해보면 캔서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극심한 통증에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병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귀가 접힌 줄무늬 고양이. 온통 상처투성이입니다. 여기 이렇게 오래된 곰팡이 있어 질환이 있어요. 병이 좀 여기저기 좀 보여요. 곰팡이성 피부 질환으로 온몸이 가려웠을 녀석. 집에서 쫓겨난 고양이의 상태는 이렇게 하나같이 심각합니다. 집에 사는 고양이가 평균 15년을 사는 데 비해 길고양이는 길어야 3년밖에 살지 못합니다. 특히 새끼 고양이는 3개월이 지난 뒤 살아있을 가능성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버려도 되는 걸까요? 고양이 유기는 고양이 학대입니다. 유기묘들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주는 먹이를 먹고 안락한 곳에서 살다가 어느 날 유기가 됐을 경우에 길에 나오면 자동차도 모르고 길도 모르고 아무런 것도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거의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천안에 위치한 유기동물 보호소를 찾았습니다. 이곳엔 끔찍한 상황에서 가까스로 구조된 개와 고양이 100여 마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중 절반은 키우다 버려진 고양이입니다. 구조는 됐지만 심각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 고양이도 많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고양이는 친구들과 어울리지도 못합니다. 고양이 카페 입구에다가 이동장치에 아이를 넣어놓고 이제 버리고 간 거예요. 근데 너무 처음에는 이제 버려져서 애가 의기소침하고 숨어있고 그러다가 이제 지금은 굉장히 개구장이. 예. 사람들에게 길들여진 고양이는 길고양이와 다르게 사람을 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그리워합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뜻 다가옵니다. 그 이사 가면서 아이를 버리고 가셨대요. 버리고 갔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 학대를 했어요. 학대를? 네, 애를 잡아서 빙글빙글 돌렸대요. 얘를. 순하니까 사람한테 학대를 당하는 거예요. 사나운 애는 학대 못 당해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다가 다가서가지고 학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 좁은 공간에 고양이가 넘쳐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안락사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보호소의 경우 병들고 늙어 데려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 다음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버림받은 고양이의 절반 이상이 이렇게 사라져갑니다. 요즘에 점점점 고양이가 유기묘가 많이 확산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10일이라는 기간이 사실 10일이 지나고는 안락사인데 그 기간 안에 주인을 찾아주는 건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이 아이들이 다 안락사를 바라지는 않을 거예요. 그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서 이제 집행하는 거지 과연 이 아이들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이 아이들이 안락사를 자기들이 당하고 싶다고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이곳에 있는지, 그리고 왜 버려졌는지 영문도 알 길이 없습니다. 고양이로 태어나 고양이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그 대가가 너무 혹독합니다.
흰둥이 가족을 구조한 지 일주일 후 몰라보게 깨끗해진 얼굴에 눈이 부실 지경입니다. 언제 길거리 생활을 했었냐는 듯 새끼들은 어미와 함께 병원 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었는데요. 힘도 붙은 모양입니다. 올 때보다 많이 건강해졌어요? 네, 많이 건강해진 것 같고 좀 깨끗해졌고 살도 좀 오른 것 같아요. 고양이가 사람에게 마음을 열 수 있도록 틈틈이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고양이를 순화시키는 중인데요. 흰색의 핑크빛, 아마 더 사랑받을 수 있을 겁니다. 일단은 순화를 좀 시켜서 익숙하게 하도록 하고 입양 공고를 올려서 입양 가족을 찾을 예정이에요. 그리고 다리를 절뚝거렸던 검둥이와 외상이 심했던 줄무늬 고양이는 2차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먼저 건강부터 회복한 뒤 입양 가족을 찾을 예정입니다. 눈병이 심했던 흰둥이 가족의 아빠는 가장 늦게 포획됐는데요. 눈이 짓무르는 병은 치료했지만 순화를 시키기엔 너무 늦었다고 합니다. 이걸 거두니까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지금 나갈 뿐이잖아요. 이제 이랬다가 이제 자기 다음에 이제 침 뱉고 확 튀우려고 하죠, 이런 애들은. 웅하죠. 으르릉 그라울링 하는 거예요. 위협. 이미 사람에게서 너무나 멀어졌습니다. 이런 애 방사하는 이유가 아이의 복지를 위해서요. 사람하고 이미 길생활에 적응을 해서 이제 사람하고 사는 게 낯설고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힘든 삶이지만 방사해서 자기 나름대로 살아보라고 내보내는 거죠. 얘는 건강 괜찮은 편인가요? 예, 괜찮습니다. 예방 주사도 했고요. 그래서 이 아이는 빨리 나가서 자기 영역 안 뺏기고 살아가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최선이에요. 고심 끝에 흰둥이 아빠는 방사가 결정됐습니다. 얘를 무섭게 한다는 식이요? 안녕. 가자 집에. 어떻게 그러지? 가족과 흩어지는 아픔이 있지만 그것이 자식을 위하는 길임을 영리한 이 녀석은 알지도 모릅니다. 치료도 받고 중성화 수술까지 모두 마쳤지만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다시 또 길 위. 녀석이 잡혔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아니야, 너 아는 데야? 안녕. 아는 데인가 보다. 아는 집에 데야. 왔어. 어머 손 나왔어. 손 나왔어. 괜찮아. 나가자. 어쩌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네, 여기 돌봐주시는 분들도 많고 워낙 이쪽 얘네들이 주로 다니는 곳은 사람이 안 다녀서 네,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지금처럼 잘 헤쳐가길 바랄 뿐입니다. 다시 일주일 후 병원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흰둥이 가족의 건강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예, 이게 토끼가 나오면 입양실에 있던 입양자분이 나오셔서 일단 아이들 좀 보러 왔거든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얘가 지금 사실 원인은 바로 긴 잠복기를 지나 발병하는 범백 혈구 감소증. 바이러스의 근원도 나는데 지금 녀석들은 꼼짝도 못하고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구토는 어제 보였고 설사는 오늘 처음. 어렵게 살린 생명의 불씨가 다시금 조용히 꺼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위험한 시기가 한 3에서 4일 정도고 그 안에 호전 양상이 있다면 좋아질 거고 만약에 그 안에 좀 안 좋아지는 양상으로 진행되면 좀 안 좋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랜 길 생활에 면역력이 극도로 약했던 탓입니다. 애기들이 제가 입양할 수 있도록 좀만 힘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난 9월 18일 가장 몸이 약했던 새끼 한 마리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뿐사뿐 시끄럽지 않게 걸어갑니다. 대변을 모래로 덮을 만큼 성격도 깔끔하죠. 털은 좀 빠지지만 애교가 넘칩니다. 발정이 나면 울어대지만 중성화 수술을 하면 그것도 괜찮아집니다. 이 녀석들을 키우시겠다면 다만 아름답게 이별할 분을 찾습니다.